AI를 가지고 진단과 치료, 특히 신약 개발 시장에서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지 수준에서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회계학과의 교수이자 포트레이의 창업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는 최홍윤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회계학과에서 진료를 하고 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포트레이에서는 포트레이에서 만드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을 주도를 하는 그런 CTO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곳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고 한 곳에서는 이제 환자를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의사이자 의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레이는 공간전사체라는 최근에 나온 신기술을 통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간전사체라는 것은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체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의 하나의 데이터 중에 하나이고요. 암 조직이나 여러 질병 조직들에서 세포 수준의 해상도로 거의 모든 종류의 분자적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또 AI가 되기 때문에 포트레이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인체에서 유래될 수 있는 이런 공간전사체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AI를 가지고 진단과 치료, 특히 신약 개발 시장에서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레이라는 이름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트레이는 뒤에 포트레이라는 그리다라는 뜻의 동사에 그 뒤에 AY를 AI로 무언가를 그리겠다는 뜻의 AI로 바꾼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려내서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공간전사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인지 수준에서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어떤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 자체가 연구실에서 어떤 가설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가설을 바탕으로 어떤 약물에 대한 굉장히 초기 개발을 시작을 하고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을 거쳐서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다다랐다고 하면은,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인체에서 유래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적절한 신약의 타겟을 찾고 신약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저희의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기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문화를 가지는 것을 특히 중시를 합니다. 또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AI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공동 개발을 하거나 또는 협력 연구를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제약사나 바이오텍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때 9가지의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더십 프린시플에는 어떤 주인의식이라던가 또는 작고 날카롭자 등의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선택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큰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포트레이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보다 저희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한 명 한 명은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와 또 다른 분야의 어떠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장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암생물학 자체를 원래 공부를 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AI를 깊게 공부를 한다던가, 또는 직접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지만 이와 더해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생명정보학과 관련된 연구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분들이 저희 팀 구성원으로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분야를 맞이를 하거나 뭔가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거리낌이 없거나 거부감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융합을 손쉽게 할 수 있고 융합에 대한 마인드가 열려있는 저희 팀의 문화가 포트레이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AI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크다는 것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AI 가지고 하는 것들이 주로 이미지 데이터를 다뤄서 어떤 진단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규모는 이것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더 큰 시장의 규모는 분명히 치료 영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이미지 데이터나 어떤 생체에서 나오는 신호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수기로 기록하는 그런 의무 기록이나 또는 저희가 다루는 공간 전사체와 같은 그런 대규모 분자 정보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치료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치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AI가 접목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AI를 통한 신약 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한 4년 뒤에 약 4, 5조 원 정도의 시장 가치를 가진다고 여러 곳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포트레이가 그 부분에 어떤 일정 포션을 차지하기를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창업에 도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자로서, 의학의 하나의 연구자로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AI를 먼저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알파고 시절 이전에 이제 제가 주로 다루는 핵의학 영상 데이터에 AI를 먼저 적용을 해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 논문까지 쓰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본 적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 AI가 실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진료 영역에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 산업화라는 길을 반드시 걷지 않으면 이게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어떤 하나의 진단 영역, 어떤 하나의 이미지 분석하는 영역에만 쓰기에는 이게 좀 더 임팩트 큰 일을 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AI를 좀 더 치료를 혁신하는 데 좀 쓸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목한 데이터가 공간전사체 데이터였고, 이것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말 그대로 학교와 병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좀 더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엿보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측면을 갖고 있지만 제 적성에는 둘 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하는 일도 저는 이제 핵의학 분야의 진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핵의학 진료의 가장 큰 특성은 또 환자를 A부터 Z까지 모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상진료과에서 보는 과정에서 핵의학 진료가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의사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의학 의사로서는 어떤 진료 과정에서 제가 판단한 것으로 환자의 진료 지침이 바뀌거나 진단이 바뀌거나 또는 치료 방침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 진료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규정된 규율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포트레이의 CTO의 역할과 매우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포트레이는 다른 곳이 가지 않은 어떤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또 저의 적성과 굉장히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대부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 자체가 의사로서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사실 기술 개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능력적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정말 꽃을 피우는 것은 이게 정말로 목표하는 곳에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의사 CTO는 기본적으로 이 기술이 환자에게 어떻게 궁극적으로 쓰일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 CTO가 분명히 바이오 의료 쪽에서는 큰 강점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의학자로서 무언가 내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정으로 환자에게 쓰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창업은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즈니스이고, 비즈니스는 결국 돈의 문제들이 얽혀지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했고 내가 꿈꾸고자 했던 이러한 연구 개발 자체가 나중에 어떤 정말로 산업화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봤을 때 그래서 창업의 길을 여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길을 꿈꾸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는 지금 젊은 의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모든 창업을 꿈꾸는 의사들에게 화이팅!